알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된 지 며칠 만에 이제 계속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추석 전에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완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뭐 완수를 하겠다면서 특위위원장까지 좀 임명을 했는데 추석 전까지면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굵직한 큰 개혁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특검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은 어그러지고 망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꼼꼼히 해서 성공을 해야 진짜 개혁이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바꾸고 나서 그 충격은 이 나라와 국민들이 다 온전히 다 이렇게 입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가? 이번에 주식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혼선을 주고 나서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지금 되감았잖아요. 네. 법이라는 것도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은 이미 충격은 충격대로 오고 그 되감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냥 나라를 휘청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네. 법 바꾸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야당 시절에 바꾸는 거하고 여당 정부 가졌을 때 바꾸는 게 또 달라요. 그렇죠. 자기 야당 시절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나쁘다 소리만 해도 그냥 본인 밥값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특히나 여당 대표가 됐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시스템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질서와 법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뚝딱 바꿔놓고 민주당에서 바꾼 것들 가지고 충격파가 지금까지도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예. 맨날 그럴 때는 그 충격에 대해서도 뭐 부정할 수 없을 때는 그때 가서는 뭐 취지는 좋았다, 방향은 맞았다, 뭐 맨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네. 5살짜리한테 10살짜리 옷 입혀놓고 취지는 좋았다, 방향은 이게 맞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욕해요. 지금 당장 안 맞잖아요. 예. 지금 당장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할 거는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거고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닭공 이런 것만 가지고서 성장한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 시절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본인 자체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둘러싸고 있는 강성 지지층이 그걸 깨우칠 뭐 계기를 마련을 해주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은 그거 붙잡고도 충분하다. 어차피 중도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 실망해가지고 넘어가기엔 저쪽에 대한 실망이 더 많지 뭐 이런 거 정도 계산하는데 그거는 그 장사꾼 주판 튕기기지 국민 예. 아우르는 정치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제 우려는 뭐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상황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곧 8.15 광복절이 있다 보니까 광복절 특사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제 혹시 지금 정치권에서 광복절 특사를 논의 중인가 하는 장면이 하나 포착돼서 그거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핸드폰이 찍히신 분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고 그 송원석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인데요. 특사 관련해서 본인이 요청하는 이제 야권의 정치인들 명단을 쭉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특사를 할 때는 여야 균형을 좀 맞춘다. 정치인 특사를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야당 쪽에서 추천 인사를 받는 게 조국 전 대표 특사를 해주려다 보니까 균형 맞추려고 좀 고르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해석 나올 법하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물어보면 네. 그 야당 중엔 당연히 조국혁신당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조국혁신당에서 이게 당연히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물은 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물어봤으면 당연히 조국혁신당한테도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예.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조국혁신당하고도 저런 얘기 하겠구나. 이런 추측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라고 할 법하지만 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구서들이 지금 들이밀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와중에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은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걸 수 있지만 동일하게 조국혁신당하고도 저런 내용 오고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마 취재해보시면 애매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엔 물어보고 조국혁신당은 패시겠습니까? 이러면 또 네. 그것도 곤란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반드시 물어봤을 거다. 들어갈 것 같으세요? 구자룡 변호사가 보기에는? 들어가면 특사 안 돼요. 명단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저거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덜컥 조국 대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서로 조율했네, 주거니 받거니 했네, 이런 후폭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선명하게 세우고 나서 저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어떻게 내가 이 정치적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특사에서 조국 대표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국민들 마음에 크게 상처 주는 거다. 최근에도 뭐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어머니랑 교사가 학교 교사가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특히 조국 혁신당은 뛰어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소부 잡고 울어주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되나요? 네. 그게 상식인가요? 이 입시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형기 얼마 채우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논한다. 무슨 뭐 정치적인 투쟁하다가 투옥된 것 같은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착시를 우리가 점점 일으키는데 혐의를 까먹는데 음. 입시 비리와 수사 무마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자꾸 네. 검찰 개혁하다가 이런 옥고를 치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안 나쁜데. 네. 그죠? 몇 년 안 된 일이라서 아직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국민의 상식과 대결해보겠다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면이라는 거는 원래 왕의 권리예요. 네. 왕의 권리인데도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게 살아남은 건 정말 제한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쓰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맞지 않으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낙연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띄우다가 여론이랑 안 맞으니까 그때 지지율 확 내려갔었잖아요. 네. 여론을 항상 봐야 되는 게 사면이거든요.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아마 됩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여론을 좀 보고는 뭔가 결정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